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안동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기계 자동차학과 류행록 학우가 대학의 광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장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문명은 아고라에서 시작됐고 로마 제국의 심장은 포로 로마노의 도시 광장이었다. 광장의 발상지가 된 유럽은 그 역사가 곧 도시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문화와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자 소통의 장소로 작용했다. 이 같은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이는 소통, 화합, 교환, 상호 인식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이어왔다. 광장이 늘 민중의 것은 아니었다. 옳지 않은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한편 대중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일가 등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광장에서 치른 초대형 열병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광장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견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여준 역할을 이어왔다. 바스티유 광장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촉발되는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수많은 혁명이 바로 광장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다. 광장이라는 공간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나라도 광장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대목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역사에서 광장이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드러낸 것은 1898년 종로거리에서 열린 만민공동회다.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고 국정개혁, 민권 신장 등을 요구한 민중대회다. 이후 3.1운동을 비롯해 해방 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광장에 모여 부당함의 목소리를 높여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리더들이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며 광장에서의 시민 운집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주권의식도 매우 높아지게 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4년 전 가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도한 수많은 시민이 모여 성숙한 한국 민주주의를 보여줬던 것처럼 광장의 순기능을 바라본다. 네,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어국문학과 정현진 학우가 쓴 잘낸 화라는 글입니다. 화도 잘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잘낸 화라고 붙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화를 내서 얻은 건 무엇인가? 오히려 잃은 게 많지 않았던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다. 책에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부터 인간의 본성과 엮어 억제하고 다스리는 법까지 적혀 있다. 그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 독자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애초에 화를 내지 않고 화가 나도 멈추는 법과 다른 이의 화를 치유하기를 바랐다. 그는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화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성의 역할과 충동에 굴복하지 않음이 중요하다고. 말은 쉽다. 그까짓 화 안 내고 참으면 잘 지나가는데 못 참을 이유 있으랴? 정현진 학우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병이 되니까요.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화내기 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화낼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다. 내 건강을 포기하고도 화내야 하는가? 내가 화냄으로써 후회하지 않는 정당한 분노일까? 과연 이 화가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까? 화내는데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엄한 곳에 화내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점점 피로는 더해지는 거다.
깨어있는 사람인 마냥 자신에게 피해도 없을 것에 화내보자. 그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안쓰러운가. 불도 제 상황에 맞게 지펴야 한다. 담배 한 개 피우겠다고 큰 불 질렀다 잔잔하던 들판 홀랑 태우지 말란 소리다. 화가 필요도 없는 때에 괜히 화내서 봉변당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방향도 중요하다. 바람을 잘 타야 불길이 잘 붙는다. 엉뚱한 방향으로 화냈다가 본인이 엉뚱한 사람 되기 딱 좋다. 이왕 내 돈 내고 다니는 대학에서 한 번쯤은 이성적으로 화도 내보자. 술에 잔뜩 취해 헤어져 뒤돌아선 이성에게만 화내지 말고 옹졸하다. 네, 이렇게 제대로 화내는 법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사설 하나 살펴볼게요. 제목은 지난 세기 여성들을 돌아보며 잠시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역사의 매 시기마다 힘겹지 않은 시간은 드물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서든 자유로운 일상을 지켜내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특히 20세기 전반 식민지와 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한국 여성들의 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것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던 여성의 일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기회로 앞선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해 갔다. 이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딛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길을 헤쳐나간 여성들이 이끌어낸 변화였다. 그 시작에 3.1운동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성장이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세기 전반기 한국인은 식민지 사람이었다. 식민지 사람들의 과제는 온전한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도 적지 않았다. 덜어는 전통시대가 요구했던 부덕의 틀 안에서 시대의 소명에 부응했고 덜어는 그 틀을 깨고 당당히 나아갔다. 전자든 후자든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삶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든 힘들기 때문이다. 그 힘겨웠던 시간을 지탱해준 지난 세기의 여성들을 기억하며 또 그 삶에 공감하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예견하며 준비하라는 말과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힘겨운 시간일수록 우리는 보편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편이란 나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와 나를 둘러싼 이 세계가 모두가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식과 삶의 형태여야 할 것이다. 나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와 공존하는 삶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길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안동대 신문 학우들의 힘찬 목소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전북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사설입니다. 제목은 환경 이슈에 대한 기민한 대응 필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지구의 변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실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당장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레벨이 매우 나쁨을 가리키는 상황 속에 우린 제대로 창문을 열지도 못했다. 미디어에서는 그래도 실내 환기가 중요하니 매일 30분 정도는 창을 열어서 환기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다. 반면 올해는 그 누구도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문을 열고 있지만 그 맑은 공기를 맨 얼굴로 맞지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 호흡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발생한 지구촌의 환경 이슈만 헤아려 봐도 이러한 변화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미국 서부에서 올 7월 말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산불은 우리나라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태우고 10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면적의 63%를 태우고 올 5월까지 9개월간 이어진 호주 남동부 산불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 세계 산불 중 최악이었다.
환경 이슈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 당위성을 부여받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의 경제 지형을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단위, 사회 단위에서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늘 염두에 둬야 되지만 잊을 때가 많은 환경 이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글입니다. 네, 안효관 사회학과 학우가 썼는데요. 가까운 이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그리고 확장. 잠시 읽어볼게요. 인간 관계는 크게 가족, 친구, 연인 세 부류로 나뉜다. 20대는 보통 연인, 친구, 가족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는 불안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껴 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만난 지인들과 가족에게는 어떠한가? 기다리면 짜증이 나고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지는 않았는가? 그들은 노력과 공을 들이지 않아도 늘 내 곁에 있는 당연한 이들이었기에 오랜 시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켜봐주는 것은 오히려 가족과 긴 시간 알고 지낸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고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는 것도 옳은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잊게 해준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만남만 추구하고 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관계가 확장됨에 있어 오랜 시간 내 곁에 있어준 이들에 대한 소중함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관계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이 글을 끝으로 오피니언 리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